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나치게 쉬운 평가, 이른바 물면허 취득으로 교통사고율이 증가하면서 교통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현행 운전면허 제도는 정신질환자 등이 손쉽게 면허를 취득해 이들에 의한 사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이후 운전미수구, 물면허 취득자가 늘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운전면허 제도 아래서는 정신질환자 등이 손쉽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 이들에 의한 사고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1종 보통과 2종 보통 운전면허 발급 건수는 90만 9,208건으로 이는 지난해 동기 84만 5,006건인 것과 비교해 7.6%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오는 12월 22일부터 운전면허 시험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시험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시민들이 개정 이전 운전면허 취득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운전면허 시험 절차 간소화 이전 장내 기능 시험 합격률은 약 70%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1년 간소화 이후 합격률이 93%까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에 운전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도로 위로 나온 초보 운전자들로 인해 교통사고가 증가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병력을 감추거나 명의를 도용해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건수가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812건이 발생,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은 병력이 의심되는 신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특히 시력, 색각, 청력, 운동능력 등의 신체검사만 할 뿐 정신질환의 유무는 판별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에 당사자는 병력을 숨기고 면허를 취득하는 부정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운전면허 시험은 12월 22일부터 현재 730문항이던 문제은행이 1000문항으로 늘고 평가 항목이 2개였던 장내 시험은 7개로 주행거리는 50m에서 300m로 변경됩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연령별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 무료 접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데요. 지난해와 달리 연령에 따라 접종 기간에 제한을 두고 홍보 기간도 짧아 대상자들이 헛걸음을 하는 등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이 연령별로 나눠 진행되면서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을 찾았다가 헛걸음을 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각 시도 보건당국은 예년과 달리 무료 접종에 따른 초기 혼잡을 피하고 백신 수급 불균형 상황을 막기 위해 무료 접종 대상 노인들을 2차례로 나눠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 75세 이상은 지난 4일부터 무료 접종이 시작된 반면 65세에서 74세는 오는 10일부터 무료 접종을 시작합니다. 또한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 영아도 지난 4일부터 무료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다문화 가정 3자녀 이상 자녀, 임산부, 만 50세 이상 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도 무료 접종 대상입니다. 이들은 오늘 10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무료 접종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인들은 일반 병의원에서만 유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병의원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며 보건소에서는 유료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지난 6일 전주시청에서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위한 전주에너지 전환 시민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제안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위한 전주 에너지 전환 시민포럼이 전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도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양광 발전 확대 방안을 기본 골자로 한 이번 시민포럼은 국내외 태양광 발전 현황과 에너지 전환 정책 동향을 살피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열린 시민포럼에서는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며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제안 사항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전주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한 보완점은 어떠한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날 포럼을 바탕으로 전주시는 에너지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조직 구성과 함께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지원 사업 관계자는 전주시의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초기 논의 과정부터 민관이 함께 참여해서 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나가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2016 제2회 임실엔 치즈축제가 지난 6일 전라북도 임실군 치즈 테마파크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표축제 선정을 목표로 관광객 만족도와 타 축제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알찬 콘텐츠를 마련했습니다.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치즈 산업의 중심지 전북 임실에서 제2회 임실엔 치즈축제가 6일부터 9일까지 임실 치즈 테마파크와 임실 치즈마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는 먹거리, 공연장, 체험장, 힐링 공간을 명확히 구분 조성해 관광객의 동선을 간소화했고 가족 나들이 코스와 치즈 먹방 코스를 나눠 주제별로 즐길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임실 출신 가수 최갑석 선생을 기리기 위한 제6회 최갑석 가요제가 막을 열고 자연 치즈 콘테스트 출품 치즈들과 국내외 치즈들을 즐길 수 있는 기회인 치즈 가든 파티와 2015년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35사단의 군악대 퍼레이드 등이 마련됐습니다.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에는 임실 치즈 농가와 군민이 참여한 향토 먹거리 장터, 치즈로 만든 음식을 소개하고 직접 먹어볼 수 있는 임실엔 치즈푸드 등이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게 됩니다. 또한 두메 산골의 소득 증대를 위해 사냥 2마리로 시작해 지금의 치즈 산업의 메카 임실이 있게 한 지정환 신부가 6일 축제 개막장을 찾아 더욱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한편 임실은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이 쉽고 편리하게 축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말인 8일과 9일 한옥마을과 축제장을 왕복하는 셔틀버스 2대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별도로 운행합니다. K랜 김진구입니다. 전북 최초 미술박람회인 군산 소호 아트페어가 지난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군산 소호 아트페어 전시회는 회화와 조각, 영상 등 시각예술 작품을 비롯한 일러스트레이션, 캘리그라피, 핸드메이드 공예품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트페어는 여러 명의 화랑이 한자리에 모여 미술작품을 거래하는 미술시장을 뜻하며 작품성 위주의 비엔날레와는 다르게 미술시장의 기능 활성화 및 미술 정보 교환, 작품 판매 촉진,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특히 군산 소호 아트페어는 점차 고급화, 전문화되어가는 미술시장의 흐름을 역행한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아트페어를 지향하고 있어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반인들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의 작품 전시를 통해 보이지 않는 예술의 장벽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재까지 타 지역은 꾸준한 아트페어 행사를 통해 지역 미술 시작을 육성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충족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었으나 전북에서는 이번이 최초로 열리는 이례적인 행사로 도민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군산 소호 아트페어 행사장에는 총 130여 개 부스의 갤러리 참여가 아닌 70여 명의 작가들만 참여시켜 기존 열리던 아트페어와는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와 분권 실현의 필요성을 젊은이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 5일 전주대학교에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대학생과 함께하는 자치토크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이번 자치토크는 전주대 행정학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위 위원인 박동수 전주대 교수와 송성환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강단에서 체험에서 느끼는 지방자치란 주제로 지방자치 현장의 생생한 체험을 학생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전주대 학생들은 팀별로 나눠 청년들이 느끼는 지방자치의 가치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나눴습니다. 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직접 찾아가는 지방자치 토크를 통해 청년들에게 지방자치의 의미와 분권의 실현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